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JCN 건강플러스 홍관입니다. 최근 턱관절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턱관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턱관절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직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 발달,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잘못된 자세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로 인해 턱관절이 균형을 잃어 다양한 질환을 불러온다는데 JCN 건강플러스, 오늘은 턱과 목 치료를 통한 인체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생기나라 한의원의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턱과 목 치료를 통한 인체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턱과 목 치료를 통한 인체 변화를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무심코 넘겨버렸던 이 턱 질환, 무심코 넘겨버려서는 안 되겠죠. 네, 턱을 치료해주면요. 복부 엘리번이 맞춰지고 그러면 전신 척추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척추에 관련된 질환만 아니라 뇌에 관련된 질환까지 다 같이 좋아집니다. 턱은 정말 중요한 우리 몸에서 첫 번째 되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이 목뼈 1, 2번의 변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TBA 장치를 함으로써 교정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TBA 장치를 착용하게 되면 이 턱관절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목뼈 1, 2번이 틀어져 있던 게 평균 이제 8도 정도 틀어져 있던 게 5도 정도로 한 1도에서 한 5도 정도 틀어져 있는 회전 변이가 조금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머리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신경이 있는 그 길들이 뻥 뚫리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이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좋아지게 되면 머리만 아니라 척추 전체의 축이 좋아지면서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턱 관련 질환들은 생활 습관과도 참 연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치료가 진행되나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또는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텔레비전을 오래 본다든지 하는 자세를 교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측으로 같이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양쪽으로 균형 맞춰주는 게 아주 중요한 치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좀 안 해야 되는 동작들은 줄여주시는 게 좋죠. 편측식 운동, 편측으로 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하면서 양쪽으로 같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참 치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질환별로 치료 횟수라든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 사람의 마인드라 또 생각하는 태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특히 그 병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증상이 심할수록 치료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지게 되고 증상이 적을수록 치료 기간은 짧게 나타납니다. 보통 웬만한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 한 10번에서 30번 정도 사이에 치료가 거의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 중에도 100번, 200번, 250번 넘는 환자분들도 여러 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환자들의 그 실제 치료 사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첫 번째 환자는 어떤 사례인가요? 예, 이분은 30대 후반에 결혼하시고서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39세셨는데 임신이 안 되셨어요. 이게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험관하기 시술도 받고 그러고 나면 몸이 더 아파지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오셨을 때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바로 임신을 하신다 하더라도 자연유산 되기가 너무 쉽겠다. 이분이 불편했던 증상이 8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중에 심한 게 51가지였었는데 51가지 증상이 이제 한 88회 정도 11개월 치료하시면서 4가지로 줄어들었고요. 전체 증상 80가지는 33가지로 줄어들어서 이 정도 되면 임신 시도 한번 해볼 만 하겠다.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이후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되셨나 보다 했더니 6월 달에 임신됐다고 이제 인사 오셨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출산하십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진을 보면 모아래 사진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상에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증상이 아직 한 30여 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조금 덜 변화가 나타난 거라고 보여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면 좌우로도 변화가 나타나고 상하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슷한 형태로 자기의 가장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엔 치료하면 다 좋아져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심한 두통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네, 이분은 두통이 24시간 지속되던 분이신데요. 두통은 목표 1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이 틀어지면 목표 1, 2번이 틀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분 치아 사진을 보시면 밑에 치아는 오른쪽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고요. 위에 쪽 치아는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치아 기준으로 하나 정도만큼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은 목표 1, 2번이 많이 틀어져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치료하시면서 재미있으셨던 게 처음에는 치료받고서 우리 한의원 문 열고 나갈 때까지만 안 아프셨고, 두 번째는 치료받고 버스 탈 때까지 안 아프셨고, 세 번째는 버스 타고 선호정거장 이런 식으로 치료가 지속되면서 안 아픈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치아가 틀어져 있던 정도가 조금씩 다음 사진들 보시면 이렇게 개선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네. 있으십니다. 이분은 아래 치아가 위쪽 치아보다 좀 더 큰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에서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치료가 지속되면서 두통만 아니라 안 아픈 시간이 유지되는 게 조금 더 길어지고 두통의 정도는 감소하고, 그것과 더불어 있던 여러 가지 증상들,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피로감이나 소변 자주 마렵거나 하는 증상들도 같이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심한 여드름과 안면 비대증을 가진 환자였는데요. 이분은 네. 어떻게 치료가 진행됐을까요? 네, 이분 또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면서 저희 치료의 목적은 목표 2번, 우리 몸에 축이 되는 목표 2번의 중심적인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도 보면 목표 2번이 틀어져 있는 정도가 많이 틀어져 있던 게 목뼈들과 함께, 특히 목표 2번에 극돌기가 많이 틀어져 있던 게 정상적인 위치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개선되는 과정 중에 이제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횡격막이 처져 있던 것이 11번 정도, 12번 정도 사이에 걸쳐 있던 게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격막이 올라가면 사람들 기운이 좀 더 나죠. 기운이 없으면 위하수, 뭐 자궁하수, 대장하수처럼, 이분은 대장하수도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대장이 밑으로 축 처져 있던 게 대장이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대장이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되면 기능 상태도 올라가게 되는데, 대장은 흉추 12번과 요추 1번이 주관하는데, 특히 흉추 12번에서 주관할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장의 별명이 제2의 뇌입니다. 세컨드 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좋아졌을 때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많이 좋아져서 자가 면역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 치료 과정들도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1차 과정이라던가 2차 과정 조금씩 달라지나요? 네, 보통 처음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이 TBA라고 하는 표준형 유지 장치를 착용하고 제가 특수추나 턱관절과 경추를 이용한 추나 치료를 해드리고요. 2단계부터는 이 0.05mm에 해당하는 이 측정지를 두께 정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환자분에 맞는 높이를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할 때마다 매번 이 한 장 0.05mm만큼의 두께가 되는 이 편차를 찾아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한쪽으로 씹거나 또는 안 좋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취하는 자세에 따라서 턱관절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든요. 틀어져서 좁아져 있는 곳을 넓혀줘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2단계고, 3단계는 이제 이 TBA 장치를 2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TBA를 처방을 해서 같이 착용하시는 거고요. 4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0.05mm 편차를 찾아서 그 편차에 해당하는 만큼 그 환자분에 맞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CBA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구강 내에 착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착용 시간이 환자분들이 이제 심한 증상이 있을수록 이 착용할 수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한 5분, 7분 이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좋아지시면 좋아질수록 이 CBA를 착용하고서도 편차가 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치료가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의 종결점은 편차가 3개월 이상 나지 않는 시점을 치료의 종결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턱관절 질환과 관련해서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습관이라던가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은 게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은연중에 오른쪽으로 음식을 많이 씹고요. 왼손잡이들은 왼쪽으로 많이 씹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골고루 씹어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가 턱괴기나 또는 다리를 꼬거나 하는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게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목표 1, 2번이 틀어집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자세죠. 그걸 좀 적게 하시는 게 좋고 많이 웃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게 다리 꼬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는, 허리를 뒤로 해서 앉는 스웨이백 자세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앉는 자세를 별로 안 해주시는 게 낫고,
머리, 가슴, 골반이 이렇게 꼿꼿하게 될 수 있는 자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끔을 오래 씻거나 하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막대사탕이나 아니면 또 손가락, 손톱 깨물기 같은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악무는 거라든지 이갈이도 좋지 않습니다.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물면 턱관절 사이가 좋지 않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힘 주실 때 이를 꽉 막으면서 하시는데 그런 거 좀 개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턱관절 통증과 함께 전신 관절통을 앓고 계신 분이죠. 네, 이분은 턱관절도 아프시고 목,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발목까지 아프신 분이신데요. 포항에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한 4년 정도 아프셨고 포항에서 이런저런 데 다 다녀보시다가 안 되셔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3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한 22회 정도 꾸준히 오셔서 치료받으시고 지금은 턱관절하고 어깨 쪽 조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상은 다 없어지셨어요. 이분이 이제 치료하면서 좋아지는 유지기간이 처음에는 4일 치료받고 나 그다음에는 7일, 그다음에는 14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좋아지시니까 오시는 인터벌도 조금씩 더 길어지고 했던 분이시죠. 이분 되게 긍정적이시고요. 그리고 40대 초반 남자분이신데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잘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빨리 낫는 분들이 보면 고맙다고 표현 잘하시는 분, 긍정적인 분들이 참 빨리 낫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사례 한번 살펴보죠. 네. 이번에는 10년 동안 턱관절 통증과 함께 요통과 또 신경 예민까지 앓고 계시던 분인데요. 네, 이분은 10년 전부터 턱관절 통증, 가만히 있을 때도 턱관절이 아프고 음식 먹고 나면 좀 더 심해지셨고요. 허리도 아프고 엉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신경도 예민하고 손발도 차갑고 또 사각턱도 있던 분이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처음 오셨을 때는 아래 치아가 안 보입니다. 아래 치아가 이렇게 안 보이게 되면 턱관절이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이 턱관절 사이로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눌리거나 또는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주변에 있는 9개의 뇌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치료받고서 30회 치료받고 난 다음에 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증상은 다 사라지셨어요. 근데 소리가 좀 덜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회 정도를 더 치료를 받으시면서 치아도 조금 더 앞으로 나오시고 사각턱이었던 것도 좋아지고 소리도 한쪽은 완전 없어지시고 한쪽에만 한 1, 2 정도 남아있는 정도로 개선이 되셨던 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치아 사이도 벌어져 있던 게 특히 대문이 사이도 많이 개선이 되셨죠. 체중도 조금 더 감소하시고 건강해지시고 예뻐지시고 아주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계시던 환자 케이스인데 이분은 네. 치료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이분도 4단계 하셨는데요. 이분은 보시면 밑에 골반 쪽에 하얀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건 금침 맞으신 겁니다. 예전에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 어머님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MRI에서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닳았어요. 그래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져 있는 상태이십니다. 이분은 2012년 11월 말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한 3단계 치료를 그때 받으셨는데 한 2달 반 정도 받으시면서 한 95% 이상 좋아지셨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틀어져 있기도 하시고 또 수술을 받으셔서 이게 핀이 박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핀이 박혀 있으면 그 관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관절이나 그 위에 관절이 좀 더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면 재발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운동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좀 낫죠. 근데 이분이 이제 다 낫다고 생각하시고선 TBA 장치를 착용을 안 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다시 또 아프셔가지고 올해 4월부터 지금 4단계 치료 한 40회 정도 받으시고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어져서 한 95% 이상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사진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세가 많이 틀어져 있으셨는데 자세도 많이 좋아지셔서 어머니 샤워하실 때 본인이 거울 통해서 보면 뭐 자세가 많이 발라졌다고 그래서 펴서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치료하는 도중에 좀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전에 아팠던 증상들이 다 한 번씩 드러나거든요. 그런 치유의 법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되게 적극적이시고 이 어머님이 저희 한의원 기록 가지고 계십니다. 하루에 TBA 장치 착용 시간이 22시간, 평균 16시간 이상을 착용하셨고요. 네. 착용을 오래 하실수록 많이 낫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난치병이죠. 이 섬유 근육통을 앓고 계시던 환자인데요. 네. 한번 살펴보죠. 예, 이분은 정말 심한 분이시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대로 아프시고,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아프시고, 누우면 누워 있는 대로 허리가 활처럼 휘는 것이 아프시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주무시다 또 잘 깨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분은 계속 여러 병원 다니시다가 치료가 안 되셨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본인이 치료를 포기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진통제만 드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이제 환우회 통해서 우리 FCST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분이 4, 5, 6, 7, 8, 5개월 동안 지금 140회 이상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분 댁에서 저희 한의원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버스 타고 오는 동안에 목이 안 아파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왜 안 아프지? 안 아픈 게 아닌데 이렇게 돼보셨는데 안 아픈 게 좋아지는 적도 있으셨고 또 어느 날은 늦잠 잘 정도로 허리 아픈 것도 줄어들었던 적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이분이 하루에 한 10번 정도 열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생각하면 열이 더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치료하면서 열 나던 횟수도 줄어들고 열의 세기도 줄어들고 그래서 땀 나는 것도 줄어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7월 8일에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정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다 하고 나서 좋아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좋아지시니까 경주까지 가셔가지고 고맙다고 빵도 사오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 거 힘들어하시고 못 갔던 분이신데 좋아지시면서 계속 치료받고 있으시고 앞으로도 이분은 치료를 좀 더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치료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우리 몸이 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가 바르게 돼 있을 때 특히 척추가 목뼈하고 흉추하고 요추가 바로 되어 있을 때 특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제대로 쉬고 있을 때 혈액을 제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치료가 됩니다.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셔 주시는 게 빠른 치료가 되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때 치료가 빨리 일어납니다. 바른 자세 좋습니다. 누워있을 때의 자세처럼 그대로 서 있을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TV 착용 시간이 길수록 빨리 낫습니다. 더불어서 CBA 치료를 많이 받으시면 좀 더 빨리 낫고요. TV 착용하고서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더 빨리 낫습니다. 보통은 1시간에 한 3번 정도씩은 권해드리고 정 안 드시는 분들은 식사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TV 착용하시고 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운동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뭐 동작이라던가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건 입을 크게, 최대한 크게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는 운동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뭐 목 회전 운동이라든지 또는 목을 앞으로 숙이고 젖히고 하거나 도리도리 하거나 하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프신 분들은 TV 착용하고서 그냥 착용하는 것만 보다는 착용하고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 벌리고 닫고 하고 회전 운동하고 도리도리 하고 앞뒤로 숙이고 좌우로 하는 운동 해주시면 훨씬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입니다. 모든 건 무리하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내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 하고서 좀 힘들다 싶으면 좀 쉬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 운동하면 좋지 않느냐?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6일 정도 운동하시고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몸살 나고 힘들어지거든요. 몸살 난다 싶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주시거나 하는 것도 괜찮고요. 7일 중에 6일 정도 운동하시는 게 낫고 운동 한 번 하면 우리 몸의 근육 세포들은 한 3일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일상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네. 어떤 치료를 받았나요? 네, 이분은 3단계 치료도 받으셨고 4단계 치료도 받았던 분이신데 2011년 9월 말부터 2012년 5월까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고 하셔서 이분은 이때는 이제 공황장애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치료 받으시면서 허리가 많이 좋아지고 가슴 답답한 증상도 한 4 정도로 줄어들 만큼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아, 이 치료가 참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던 분이신데 그 사이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업무상 스트레스 좀 많이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답답해지고 콧물도 있고 했던 증상들이 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더 심해져서 가지고 올해 오셔가지고 이제 2월 말부터 지금 또 치료받고 있으신데 지금은 거의 한 콧물 알레르기 비염 관련 증상 한 90% 이상 좋아지셨고요. 가슴 답답한 증상도 한 70% 이상 좋아지시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참 쉽게 넘기기 쉬운 질환인데요. 두통이나 어깨 결림 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치료가 진행될까요? 네, 두통은 목뼈 1번하고 연관이 있고요. 어깨 결림 같은 경우는 목뼈 4번, 5번, 6번, 7번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의원 오시기 전에 교통사고를 2번 당했던 분이셔요. 그래서 턱관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발도 시리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어제까지 180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치료 횟수인데
이 치료가 한 1년 정도 되니까 정말 증상들이 거의 다 나은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다시 또 한 4, 5개월 치료를 받으셨고 4월 말 정도쯤에 치료가 거의 종결될 쯤이었는데 귀가하시던 중에 또 교통사고가 한 번 더 났어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아픈 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 횟수가 좀 많아졌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치료하는 중에 보면 이 척추 구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안면 구조, 특히 골격 구조가 아주 많이 변해져서요. 지금은 아직도 이게 턱관절의 소리하고 통증은 좀 한 3, 4 정도 남아있긴 하시는데 성형수술한 것처럼 아주 많이 예뻐지시고 이게 본인 또 1년 전의 사진, 2년 전의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넙대대했던 얼굴이 좀 더 갸름해지고 훨씬 더 예뻐지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 통풍 환자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해보면 발이 나오면서 짝눈이었던 눈이 양쪽이 똑같이 대칭으로 바뀌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치료하면서 아픈 것만 치료해 놓고 이렇게 미인된 건 내가 그냥 덤어래 준 거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사진 한번 살펴보죠. 네, 이게 두 번째 거는 2013년 12월 13일 사진인데요. 네. 제가 1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변한 거고,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렇게 좀 더 갸름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보면 같은 사람 아니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 FCST 치료를 통해서 턱 관절이 움직이면 두개골 22개의 뼈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 또 근육들, 림프의 순환도 좋아지게 되면서 얼굴이 또 작아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턱과 목 치료를 통한 인체 변화에 대해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음식을 양쪽으로 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턱 관절은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핸들 같은 겁니다. 이 핸들을 꼭 잡고 있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커브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치료 횟수가 많을수록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음식을 양쪽으로 골고루 씹으시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씩 하는 파워워킹 정도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음식 단단한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많이 드시고, 또 단단한 거나 끈 오래 씹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바른 자세 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많이 웃으시면 좀 더 빨리 나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도해 보시면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턱과 목 치료를 통한 인체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턱 관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전문의와 함께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생기나라 한의원의 최기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올바른 자세가 턱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